자, 이번 차량은 아우디의 비즈니스 세단 A6입니다. 해당 차량은 8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 풀체인지 변화를 준 아우디의 베스트셀링카 A6인데요. 해외에서는 작년 초에 8세대 신형 모델을 정식 런칭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우디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Q7을 시작으로 A5 그리고 현재 A6까지 모델들을 선보이면서 아우디의 판매 재개를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7단 DCT 듀얼 클러치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252마력 정도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신형 A6에 탑재된 엔진은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Q7 모델과 A5에 적용됐던 엔진이 이 A6에도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지 않은 덩치를 가졌던 Q7에 사용됐던 엔진이기 때문에 A6에서도 별다른 불편함 없는 거동을 보여주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형 A6가 가진 흥미로운 부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새롭게 탑재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적용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48V짜리 배터리가 적용된 게 아니라 대부분 차량에 들어가는 12V 배터리가 뒤쪽에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 엔진룸 보닛 쪽에도 12V 배터리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2개의 12V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V 배터리는 현재처럼 정차를 했다가 출발을 할 때 그리고 주행 상황에 있어서 토크 쪽에 좀 더 힘을 더해주면서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현재처럼 아이들링 스탑앤고, 그러니까 멈춰 서 있을 때 시동이 꺼져 있다가 출발할 때 시동이 걸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켜질 때 이때 차가 부르르 떨면서 걸린다는 이질감을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12V 배터리가 시동이 걸릴 때 이질감을 줄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출발을 하게 될 때 가속 페달을 가져가게 되면 별다른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출발이 되는 이 부분이 12V 배터리가 하나 더 추가돼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을 가져가면 좀 더 부드러운 가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속이 조금 더 여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3000cc만큼의 부드러움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00cc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신형 A6가 가진 긍정적인 요소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승차감에 있어서도 부들부들한 편안한 승차감을 연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된 요소가 서스펜션의 구조를 바꿔줬다고 하는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 뒤로 다 5링크 멀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은 아우디에서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재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5링크로 노면과의 접지를 조금 더 살려줘서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경쟁 모델인 벤츠나 BMW와 비교를 하면 딱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소프트하지도 않고 그렇게 스포티하지도 않은 주행 상황에 맞춰서 여유로우면서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세단이 가진 승차감을 연출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우디를 대표하는 콰트로 4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국내에 출시된 컴포트하고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 모두 콰트로 4륜구동 시스템을 기본 장착해준
부분도 이점이라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세단이 가져야 될 부드러우면서도 여유로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하드웨어 구성과 세팅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체감될 정도로 변화를 줬는데 이렇게 평상시 주행을 할 땐 꽤나 가볍습니다. 무게감이. 그래서 가볍게 돌려도 바로바로 조향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도 유격 없이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 분들도 꽤 쉽게 조향할 수 있도록 무게감을 좀 많이 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속도가 올라가거나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또 무게감을 달리해주면서 좀 묵직하게 세팅이 변화하는 핸들 조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성격을 다르게 해주는 이 부분은 꽤나 마음에 드는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단 이 변화되는 시점이 그렇게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응에 시간은 필요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적응만 되면 일상주행이나 조금은 일상주행을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핸들 조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제동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좀 급브레이크 깊게 가져가더라도 딱히 밀리는 느낌 없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전달되는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행할 때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노면 소음에 있어서도 딱히 거슬림 없는 좀 조용한 정숙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이 비즈니스 세단이 가진 덕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가져가서 속도를 올리게 되면 엔진음이 좀 거칠게 실내로 유입이 되긴 하지만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숙성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 여겨집니다. 전면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힌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도 별다른 답답함 없는 꽤 열린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덩치가 조금 더 커졌지만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용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은 풀체인지 8번째 모델 체인지를 거쳤음에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가 그려내는 싱글 프레임과 그와 이어지는 형태의 헤드램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우디가 잘하는 철판을 접어서 주름을 잡고 그 각을 조금 더 바짝 세운 형태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뚜렷한 인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라고 여기시는데요. 싱글 프레임은 높이를 조금 더 낮추고 가로로 좀 더 크기를 확장시켜서 차가 조금 더 낮으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헤드램프는 꽤 재밌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우디 최신의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HD 매트릭스는 아니고 일반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D 매트릭스와는 LED 램프의 개수가 조금 적게 들어간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조등 역할을 하는 이 램프에 LED 램프가 총 15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개는 일반 하향등 역할을 해주고 7개가 상향등 역할을 해주는데, 뭐 앞서가는 차가 있거나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그 상향등 역할을 해주는 7개가 온오프 되면서 상향등 조절을 해주는 그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일라이트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 요 상단에 들어가는 램프는 턴시그널 그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 국내에 런칭된 신형 A6는 S라인 패키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벤츠의 AMG, BMW의 M 바디킷처럼 아우디에는 S라인, 그러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공격적인 익스테리어 바디킷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포트하고 프리미엄, 그러니까 일반 사양하고 고급 사양,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델 다 S라인 패키지 익스테리어 바디킷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외적 생김새에 대해서는 휠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휠? 그러면은 컴포트 모델 휠은 18인치, 사이즈는 동일하죠. 사이즈는 동일한데 휠 디자인이 좀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고, 컴포트에는 이렇게 오스포크 5개의 살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해준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프리미엄에는 살이 좀 많은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디자인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이나 컴포트나 다 동일하고 휠만 차이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이드 측면은 전장을 키우면서 조금 더 길게 빠진 사이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전에는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보여줬다고 하면, 현재는 이 사이드 미러 있는 쪽에서 한번 끊기고 선이 없어졌다가 다시 2열 도어 중간 부분부터 캐릭터 라인이 시작이 되는 꽤 독특한 형태를 그려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볼륨감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도 좀 더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해주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신형 아우디 A6 디자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S라인 좀 공격적인 바디킷을 적용을 해줬음에도 휠은 약간 보수적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게 여겨지고요. 휠의 사이즈는 18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사의 투란자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륜 브레이크는 포픽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뒤쪽은 휠이나 타이어의 크기는 동일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원피 브레이크가 적용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A6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후면부 리어 디자인이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데요. 크롬 라인을 양쪽 테일램프에 끼워 놓은 듯한 꽤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끼워 놓은 듯한 크롬 라인은 반대쪽 테일램프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일램프의 그래픽 디테일도 꽤 정교하게 아우디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표현됐을 때 꽤 멋스러운 형태를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고,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시퀀셜 방식을 적용해줘서 디테일을 더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범퍼 하단 쪽은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머플러 팁 같은 장식을 추가를 해주면서 좀 안정적이면서도 깔끔하게 마감한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는 이전 모델과 단 하나도 공유하는 게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그려줬는데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가로, 수평 형태로 길게 그려줘서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고, 디스플레이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높이감이 좀 낮아진, 그러니까 실내의 개방성을 좀 더 살려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 센터 페시아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10.1인치 스크린이 자리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8.6인치 스크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인포테인먼트, 차량 관련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쪽은 공조기 조작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차량 관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터치긴 하지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햅틱 반응, 탁탁 하는 그 느낌을 줘서 조작할 때 터치 스크린이지만 이질감을 줄여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변화를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 터치 디스플레이는 공조기 관련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열 통풍이라든지 열선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 핸들 열선이라든지 온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 조절할 수 있고, 다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터치 조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정차했을 때는 조작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데, 주행을 할 때는 이쪽을 좀 바라보고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막상 적응이 되면 화면도 크고 조작할 때도 이렇게 중앙 디스플레이처럼 햅틱 반응을 줘서 터치긴 하지만 버튼 누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프리미엄 트림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꿔줄 때 다 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픽도 상당히 깔끔하고 조작할 때 느낌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렇게 용이하게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아우디 특유의 버튼 조작할 때 딸깍딸깍 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얼 조작할 때도 딸깍딸깍 거리는 그 느낌이 사라진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아우디 A6 실내 구성 중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여기 외적 디자인에서 있어서도 램프를 가지고 포인트를 준 디자인을 보여줬었는데요. 실내는 그 램프를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에 적용을 해주면서 꽤 근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가장 잘 다루는 브랜드답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을 배치시켜 놓은 형태도 상당히 멋스럽고 디테일도 꽤 좋은데요. 도어 트림하고 아래쪽, 그리고 반대쪽 도어 트림하고 이 대시보드 쪽,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 지나가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비춰주면서 밤에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색깔도 바꿀 수 있죠. 네. 실내등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메리타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블루로 바뀌게 되고, 임펄스를 하면 레드 컬러. 개별 설정해서 대시보드 쪽하고 도어 트림 쪽은 또 색깔을 따로 설정을 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본 색상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바뀌는 형태를 하고 있고, 밝기 조절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멋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이 적용된 부분도 꽤 만족스러운 구성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하고 서라운드 뷰 기능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기어 레버를 후진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차량 주변을 360도로 비춰주기 때문에 좁은 길을 주행할 때나 주차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3D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터치로 차량 주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 레버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형태를 변화를 주긴 했지만 아우디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 레버는 이렇게 손 올려놓기도 편하고 조작할 때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꽤 직관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풀스크린 아우디를 대표하는 버추얼 콕픽이 자리를 했는데요. 신형 A6에 적용된 버추얼 콕픽은 2세대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픽에 있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마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클래식으로 하게 되면 버추얼 콕픽 1세대에 보여줬던 그 그래픽을 보여주게 되고, 다이나믹 하게 되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꽤 멋있는 디자인으로 변화를 줍니다. 스포츠 모드 변경하게 되면 또 디테일이 바뀌는, 그러니까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은 3스포크 형태를 하고 있고, 림의 크기라든지 가죽을 감싸놓은 형태라든지 조작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구성의 스티어링 휠 핸들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 마련이 되어 있고, 기능 버튼 배열에 있어서도 조작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조절부도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다이얼 방식을 취하다가 현재는 버튼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은 중앙 디스플레이처럼 터치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 버튼 하나로 오토부터 상향등, 차폭등, 그리고 끌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버튼 하나가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는 앞쪽하고 뒤쪽 안개등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자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포트 실내는 도어 트림 이쪽 장식 들어가고, 대시보드 장식 들어가는 여기가 약간 알루미늄 느낌 나는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하단 쪽에 터치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 버튼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차이를 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포트 모델은 제외가 됐고, 프리미엄 모델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열, 1열 운전석 시트는 좀 앞으로 당겨놓은 형태고, 보조석 시트는 조금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리님 키가 184. 레그룸은 괜찮은 편인데 헤드룸은 약간 타이트한, 그러니까 이 C필러 라인 쪽이 약간 좀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을 이렇게 파놨더라도 공간은 약간 타이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신장이 184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공간이고, 그 감안해서 기준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A6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요. 벨트 테두리에 램프를 넣어놨습니다. 밤에는 비춰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벨트 클립을 꽂을 때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램프 처리를 해놓은 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카시트 설치하시면 특히 벨트 채우기가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아기가 있는데 아기 카시트. 네, 아기 카시트를 채우고 벨트를 채우려고 하면 안쪽에 안 보이는 곳을 찾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빛이 보여지니까 훨씬 수월하게 넣으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도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디자인인데 여기다 램프를 하나 넣어줘서 참 아우디스러운 생각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컴포트고 프리미엄과 상관없이 다 2열 공조기 전체 풀 디스플레이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 다 터치로, 올 전부 다 터치입니다. 다 터치로. 그래서 2열 열선이라든지 방향, 네, 람색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다 터치 조작할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슬라이딩. 네, 슬라이드. 그러니까 한 번씩 안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온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풍향도 똑같이. 이게 적용한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이거 써본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터치를 사용을 할까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디자인도 꽤 깔끔하지만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도 용이한 구성 보여주는 2열 개별적인 공조기 조작부가 구성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필러 쪽에 또 공조기. 그럼 이게 포존이네요. 포존. 공조기 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포존. 그래서 1열 쪽, 그 다음에 2열 별도 에어벤트, B필러 쪽에 또 에어벤트, 송풍구. 컴포트는 얘가 이제 그레이. 헤드라이너가 컴포트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사양에는 좀 블랙 처리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주는. 그거 말고는 다른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컴포트도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고 1열 통풍 시트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거의 소소한 차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난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난 필요 없다, 난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 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컴포트 하시면 될 것 같고, 2열 시트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 가죽 소재 쓴 거라든지, 자방에 길이도 넉넉한 편이고 중앙 하게 되면 컵홀더 별도 마련된 부분도 있어서 요 중앙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5명이 앉을 때는 불편하지만 뭐 4명이 타고 이동하기에는 큰 불편함 없는 공간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풀체인지 신형 모델답게 최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방향 지시등 조절하는 레버 밑으로 레버를 조작을 해주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속도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처럼 핸들까지 조향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A6에서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현재처럼 신호가 걸려 있으면 멈춰서 있고, 앞차가 출발하면 가속 페달만 가져가게 되면 다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은 속도가 60km 이상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속도가 60km 이하에서는 이 핸들 조향 어시스트는 미활성화되기 때문에 핸들을 조향을 해주시면 되고, 60km 이상일 때, 그러니까 자동차 저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현재처럼 핸들까지 조향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반자율 주행,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도 신형 A6 구성 중 꽤 만족도 높은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또 아우디를 제가 리뷰할 때 빼놓지 않는 할인 프로모션, 현재 국내에서는 2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형이 컴포트, 그리고 고급 사양이 프리미엄,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컴포트가 얼마예요? 6,800만원, 그리고 프리미엄이 7,200만원. 그러면은 400만원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공식 프로모션은 어떻게 돼요? 컴포트는 현금으로 구매하셨을 때가 6,41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400만원 정도, 네, 400만원. 400만원 정도 할인되는 거고, 프리미엄은 6,79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도 400만원. 네, 400만원. 그러니까 트림별 상관없이 지금 아우디에서 공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할인 400만원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캐피탈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2% 정도 더 추가. 그럼 컴포트는 6,200만원대 구입 가능하고, 프리미엄은 6,500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재 신형 A6의 공식적인 프로모션 가격이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출시된 신형 A6가 가진 장점이라고 보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다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아우디를 대표하는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까지 탑재된 부분, 거기에
12.3인치 버추얼 코핏 계기판이라든지 두 개의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아우디의 최신 디자인과 구성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 자체가 많게는 1000만원 정도까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런칭한 가격도 꽤 메리트가 있고, 또 런칭하자마자 큰 할인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할인을 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남고요. 자, 여기까지 8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 돌아온 아우디의 비즈니스 세단 A6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A6는 몇 번을 더 만나볼 예정이라 프로모션이라든지 추가되는 내용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정으로는 올해 말에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 A8도 국내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A8 공개가 되면 또 추가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